끝이 보이나 했던 기대도 잠시 오미크론이 다시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중국에서 발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전 세계가 2년간 이 바이러스 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암담한 상황은 또 한 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생활화되었고 백신도 개발되어 주기적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서 오는 피로도는 정말 높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미 가족이나 지인들을 잃은 슬픔은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이 지긋지긋한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제 좀 숨통이 트이나 보다 하던 시점에 또다시 변이가 발생했으니 그 원망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감염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은 이달 초 남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처음 발생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례가 전 세계적 주목을 끈 것은 지난 25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남아프리카에서 새로운 변이가 출현함에 따라 긴급회의를 소집한다고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WHO는 긴급회의 이후 새로운 변이를 오미크론이라고 명명하고 관심 변이 단계 없이 곧바로 오미크론을 우려 변이로 분류했습니다. 관심 변이는 감염력 중증도 증가가 관찰되는 단계고 우려 변이는 전파력 및 중증도 증가와 백신 및 치료 효능 감소의 증거가 있을 때 지정합니다. WHO는 이 변이를 지난 9일 수집된 표본에서 처음으로 확인했으며 24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 변이를 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미크론을 WHO에 신고한 장본인은 남아공의 안젤리크 쿠체 박사인데요. 남아공 의사협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이달 초 남아공 수도인 프리토리아에서 진료를 보다 이전과 증상이 다른 환자들이 속출하자 WHO에 새 변이 발생 가능성을 보고했습니다. 그는 진료한 환자들이 주로 피로를 호소했는데 이러한 증상은 이전에 자신이 치료했던 것과는 매우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전파력과 치명률에 대한 공식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과학계와 일각에서는 오미크론의 전염력이 기존의 델타 변이보다 최고 6배까지 강력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감염학자이자 미국 과학자 연맹 선임 연구원인 에릭 딩은 트위터에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500%까지 감염력이 높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는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가 국제 인플루엔자 정보 공유 기구와 남아공 국가보건검진기관 데이터를 분석한 그래프를 인용해 오미크론이 진원인 남아프리카에서 기존 델타와 베타 변이보다 가파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는 신규 확진 사례 중 오미크론의 비중이 90%까지 올라가는데 약 20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변이가 같은 비중에 도달하는 데는 100일이 소요됐죠. 20년 가까이 팬데믹을 연구해온 미국 복잡계 물리학자 야니어 바얀 박사는 현재 대략 추정치로만 보면 오미크론의 전파력은 최초 유형보다 6배, 델타 대비 2배까지 높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또 오미크론의 치사율은 기존 대비 8배까지 높다고 봐 우려를 사고 있죠. 이러한 엄청난 전염력 때문에 오미크론은 지난 25일 이슈화된 이후 불과 4일 만에 세계 전역으로 퍼진 상태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캐나다 보건장관은 온타리오 지역에서 오미크론 감염 사례 2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사례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앞서 발원지로 지목된 보츠와나를 비롯해 남아공과 홍콩, 벨기에, 체코, 이스라엘과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호주, 덴마크 등 모두 12개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확인됐었는데요. 캐나다에서도 발생이 확인되며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보고된 나라는 모두 13개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도 조만간 오미크론 감염자가 보고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수석 의료 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 이스라엘과 벨기에 등지에 대한 여행 사례가 있다며 오미크론이 미국에서 발견되더라도 전혀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위켄드 투데이에 출연한 그는 아직 탐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정도의 전염력이라면 미국에 이미 상륙했을 것이라고 말했죠. 미국에서도 오미크론 환자가 보고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이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고 한국도 조치에 나섰습니다.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즉각 28일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8개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하는데요. 경유지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경우 탑승 수송 과정에서 여권 확인 과정을 거쳐 아예 탑승이 제한되며 탑승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국인 입국자는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10일간 시설에 격리해 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처럼 오미크론 공포가 전 세계를 덮친 가운데 일본은 더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엄청난 전염력을 가진 변이가 발생했으니 시민들이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최근 일본에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확진자가 급감했습니다. 도쿄올림픽 당시만 하더라도 2만 명까지 치솟았던 하루 확진자 수가 2자릿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일본 학계와 언론들조차도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해 각국에서는 일본의 상황을 두고 미스터리하다는 표현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일본 언론에서조차 미스터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죠. 일본에서는 집단 면역 형성 주장이 나왔지만 일본과 비슷한 백신 접종률을 기록한 나라는 많습니다. 일본에서만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았죠. 델타 변이가 일본에서만 멸종했을 수 있다는 가설까지 등장하기도 해 황당함을 더했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여전히 잘 지키는 것이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이런 추정 역시 한국과의 비교에서는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검사비죠. 전문가들이 찾고자 하는 과학적, 의학적 원인과는 좀 거리가 있는데요. 일본은 한국과 달리 발열 등 증상이 관찰되는 경우에만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증상 및 경증 환자의 경우 검사에 약 2만 엔을 내야 하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또한 일본이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하지 않아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를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검사비도 문제지만 검사를 하더라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를 찾아내지 못해 확진자 수 급감 현상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실제로 일본은 우리나라 진단키트를 수입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일본 진단키트로는 델타 변이를 잡아낼 수 없다는 가설도 존재하는데요. 델타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심하기 때문에 미국 FDA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검출 부위로 선택한 PCR 진단키트가 있을 경우 델타 변이를 검출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경고 메시지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군데 이상의 여러 군데를 검출해봐야 코로나 확진 여부를 알 수 있는데 3군데 이상 검출하는 진단키트는 대부분 우리나라가 만든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산 진단키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 대비 확진율도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확진자 2만여 명이 나오던 지난 7월에서 8월 일본 경증 무증상 환자 규모는 하루 20만여 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엄청난 은폐와 축소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국가들마저 공포에 떨게 만드는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으니 일본 시민들은 두려움을 배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은 같은 일을 반복한다. 오미크론이 엄청난 확산을 불러오는 건 시간 문제. 기시다 총리의 느슨한 대책은 감염 폭발을 일으킬 것이다. 국내에 퍼지면 정부는 또 책임을 회피하겠지라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는 28일 밤 오미크론을 우려되는 변이형으로 격상했습니다. 최근 100명을 밑돌 정도로 급감한 신규 확진자 수가 오미크론 유입으로 인해 폭증하고 6차 유행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오미크론을 핑계로 지금까지 은폐하고 축소해온 코로나 사태를 터뜨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다양한 변이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역시 서방의 백신 비축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도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세계가 백신 불균형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변이가 귀신같이 출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빈곤국의 백신 접종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바이러스가 어떻게 진화하고 퍼질 수 있는지 이번 사례가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부스터샷도 중요하지만 부스터샷이 조금이라도 빈곤국들에게 갔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위드 코로나를 기대하며 닫아왔던 문을 개방하고 여행 산업에 모든 사활을 걸었던 일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